364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죠? 예? 또 있어요? 추가로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예. 준비된 저 신문상 전에 주신문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정인을 호칭하겠습니다. 네. 주신문 24의 라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주신문에서 소추위원 측에서 선생님 VIP께서 선생님 컨펌 받은지 물어보셔서 아직 컨펌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컨펌 받으라고 확인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셨죠. 예. 당시 그 컨펌이라는 용어는 대통령께서 사용하신 게 아니고 정인이 사용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정인 검찰에서 보면은 최소원이한테 문건을 보냈는데 며칠 동안 열어보지도 않고 연락이 안 될 때도 많았었죠. 예. 그래서 본인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자 보낸 거 아닙니까? 예. 네. (34항의) 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10월 31일 날 아마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하기 전에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소추위원께서 마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최소원이가 없는 걸 잡은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수석 비서관 회의라는 게 안건이 없으면 열리지 못하는 거죠. 아니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안건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혁하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법 입법 예고나 한국 교과서 수정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는데 기억나십니까? 아니 뭐 그 안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63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행적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소추위원 쪽에서 11시에 당시 언론이 오보가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월호에 대해서 처음에 전원 생존 구조가 됐던 게 11시 1분에 MBN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단원고 측에서 학생 모두 구조됐고 11시 4분에 YTN에서 학생 전원 구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시 7분에 TV조선에서 사고 선방 학생 교사 338명 전원 구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1시 23분 연합뉴스에서 교육청에서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가 됐다고 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에서 11시 24분에 해경에서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11시 34분에 연합뉴스 TV에서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한 듯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시 46분에 MBC에서 여객선 완전 침몰, 승객 전원 탈출. 12시 5분에 MBN 학생 전원 뉴스에서 안산 단원고 아직 구조 중, 전원 구조 아니다는 혼선이 일어납니다. 12시 12분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12시 25분에 연합뉴스 TV에서 탑승객 대부분 탈출, 27분 MBS 현장에서는 전원 구조됐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시 39분에 MBC에서 세월호 완전 탈출 477명 모두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1시 7분에 정무수석실에서 전원 구조가 됐다는 서면 보고를 대통령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11시 13분에 안보실장으로서 전원 구조란 유선 보고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돼서 언론에서 전원 구조가 이어졌고 공식 정무수석실과 안보실장에서 유선 보고로 전원 구조가 됐다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전원 구조라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준비된 신문상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신문상 순서대로 하지 않고 34번 신문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순번 35번 제34회 국무회의 자료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심 재판님께서 이게 태블릿 PC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시를 했는데 일단 문건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키워주세요. 자, 정인 이 문건 잘 보세요. 이게 제13회 검찰 조서에서 정인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 문건을 잘 보시면 검사는 범죄일람표 순번 35번 제34회 국무회의 말씀자료 문건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시된 문건은 제32회 국무회의 자료입니다. 확대를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정인 그때 검사가 몇 회 문건을 제시하고 정인한테 신문을 썼나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미스프린트일 수 있고요. 아니, 제가 그래서 묻겠습니다. 정인 당시에 영상 녹화실에서 신문을 받으셨죠? 예. 그때 문건을 제시해서 다 문건을 확인 일일이 했습니까? 일단 그 전체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거는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록 제14건에 편철된 수사 기록에 보면은 태블릿 PC에서 제출됐다고 출력했다는 문건은 제32회 국무회의 자료만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 기억나십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보면은 정전 60주년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청년 일자리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제중학교 입학정 부정 관련. 변호사님, 네. 지금 신문하는 사항이 지금 반대 신문사항을 전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간략하게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재판장님 알겠습니다.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증인이 네. 이런 문건을 보낸 사실은 이제 인정하고 있고요. 아니 재판장님. 잠깐만요. 네네. 그 아주 신문상을 읽어보니까 네. 그 점을 미리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자 기억을 못하시는 혹시 못하실까봐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부분은 말씀 자료였다. 그리고 말씀 자료가 아닌 부분들은 그냥 참고용으로 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대부분 다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 좀 해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건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자, 이 문건에 보면은 검사는 마치 34회 문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해서 그 34회 문건은 비서실의 인사안이 개편된 인사안이 들어 있어서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기록에 보면 제 34회 국무회의 문건 정인이 공유 지메일로 보낸 그 문건에는 미완성본입니다. 기록에 있습니다. 모두 사실만 돼 있고 비서실 인선 개편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이민수 공직기관 비서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미 제출된 서류에 34회 문건 국무회의 자료에 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태블릿 PC에서 현출된 34회 국무회의 자료는 인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스스로도 수사 보고서에 미완성 자료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당시 정인한테 검사가 만약에 이 지금 제시한 문건을 다 보여주고 정인이 일일이 확인했다 그러면 이 문건 내용에는 비서실 개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과연 그때 조사를 받을 때 정인이 문건 하나하나를 제대로 확인을 하고 조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검사가 제시하는 문건이 다 이런 문건일 까 생각하고 받았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 자료를 다 일일이 확인하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검사가 자료를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료는 보여줬고 네. 다만 제가 그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고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제가 보내준 자료는 맞는 것 같고
제가 안 보내줬으면 누가 보내줬겠어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고 이거 당신이 최순실한테 유출한 거 맞지 않냐라고 검찰에서 이렇게 그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뭐 당연히 내가 보낸 거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에 준비된 서면 중에서 2번 문항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인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저 위에 보면은 이게 조직도 제 3안입니다. 3안이면은 1안, 2안 또 조직도가 작성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문건이 인수위 때 처음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작성자는 이재만 전 비서관으로 검찰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 저장자가. 당시 정의는 아까 신문에서 당시 인수에서 메시지 팀으로서 연설문과 말씀 자료를 작성하는 일을 맡았다고 했는데 이 지금 인선안과 정인의 역할은 전혀 상반되거든요. 정인이 이를 이재만 비서관으로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진술한 것처럼 이 당시 상황이 그렇게 이제 국정 공백이 우려될 정도로 많은 그 보도가 있었고 그 당시에 아마 최순실 씨도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던 것 같고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라고 아마 상당히 좀 궁금해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재만 비서관한테 받아서 아마 보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정인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안이었는데 아마 이 처음에 처음에 정부 인선에 조각을 할 때 여러 안들이 있었을 겁니다. 1안, 2안. 예. 그럼 1안, 2안 또 정인이 이재만 비서관으로 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닐걸요. 그러면은 1안, 2안은 안 받고 3안만 정인이 받아서 최소은 씨한테 보내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특별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네. 아마 1안, 2안, 3안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그랬지 않았나 싶으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인선안을 정인이 최소은 씨한테 보낸 게 당시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정부 강요가 인선이 안 돼서 걱정이 된다 그래서 보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 인선안을 보면은 물론 나중에 그 인선안 중에서는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인선안에 기재되어 있는 강요도 있고 공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런 인선안을 보낼 때는 이 인선이 지금 내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부 강요로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적격 여부에 대한 평가나 또는 공란화되어 있는 사람한테 누가 좋은 사람인지 추천하기 위해서 보낸 걸로 보통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였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정도일 겁니다. 그 정도였다. 예.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한번 보시죠. 그 자료는 정인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기억이 되십니까? 이 지금 보이는 화면. 아니요, 이거는 이제 아마도 네. 그 인사수석실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참고 자료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그 기소할 때 참고 자료로 이렇게 보낸 것, 그러니까 47건 문건을 그 첨부할 때도 사람 이름은 거기 그냥 뺐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게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그 신용환 씨가 이제 그 당시에 청년위원장 후보로 그때 이제 울망에 올랐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발표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참고사항으로 보내준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왜 이 문건을 갖고 정인한테 여쭙냐면은 이 문건은 아마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약식 검증한 문건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옆에 보면은 아직 개인정보 동의서를 진구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신용안은
당시에 한강옥하고 신용한 그 인선 발표 있지 않았습니까? 정인이 보내준 세 번째 문건에 한강옥 씨는 2013년 6월 17일 날 국민 대통합위원장으로 발표가 되고 6월 18일 날 신용환의 남민호가 청년위원장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럼 한 석 달 뒤에 발표가 되는데 정인이 검찰에서 이 문건을 보낼 때 인선 발표안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석 달 뒤에 보내는 석 달 뒤에 발표된 그런 문건을 보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제가 짚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뭐 이름을 좀 가리겠습니다. 자, 이 문건하고 그다음 문건 제시하겠습니다. 아마 이 두 문건은 다 언론인들에 대한 문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당시 이 문건에 거론됐던 사람들은 당시 처음에 홍보기획 비서관으로 내정됐던 전 조선일보 부국장 이모 씨가 며칠 만에 비서관 사퇴를 하고 그 후임으로 아마 거론됐던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위치에서 그 논의가 있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까 중국 특사단에 대해서는 제 자료를 제시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최소원 씨가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나 한나라당 의원이나 또는 국회의원들과 교류가 있었던 사람입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런데 당시 제가 알기로는 1월 22일 날 중국 특사단을 갈 때 단장은 김무성 전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이었고 그 다음에 단원으로는 조원진, 그 다음에 강남 갑구의 심윤조 의원, 그 다음에 한석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간 걸로 기억하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인선안의 기준을 보면 재선 이상 의원이라고 되는데 심윤조 의원은 당시 초선 아니었습니까? 네. 그 인선안의 기준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때 당시 당선인이 이런 기준을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정인이 선정한 기준입니까? 그때 이제 논의된 거 제가 정리해서 그래서 그냥 보내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순번 27항 묻겠습니다. 순번 30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건 저 신문 사항대로 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건은 정인이 작성한 게 맞죠? 예. 27-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당시 문건에 기재된 인물은 대통령이 정인한테 불러준 것인가요? 정인이 여러 사람을 받은 후보군들을 정리한 것인가요? 후보군들을 정리한 겁니다. 정인이 정리한 거죠? 예. 자, 이들에 대한 간단한 양력도 정인이 작성한 것이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정인 13회 검찰 조사도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검사 질문에 이 문건은 대통령이 최소한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하여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진술은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문건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인한테 이렇게 후보군으로 있는 사람이니까 최선의 의견을 들어보라 그랬으면 정인이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정인이 스스로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을 이런 자리에 보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리한 자료라 그러면은 그게 검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대통령이 최선의 의견을 들어보려서 보냈다는 진술과 좀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제 생각을 정리한 게 아니고요. 네. 그때 그렇게 그럼 논의가 당시 있었고 뭐 논의됐던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래서 얘기가 됐던. 논의 중, 그러니까 그 어떤 자리 잘 아시듯이 어떤 자리에 인사를 할 때 다양한 그러니까 폭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문건에 국정원 2차장 후보자 5명, 국정원 기조실장 3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시 대통령께서 정인에게 최선의 이 문건을 보내서 후보자들에 대해서 누가 국정원 제2차장과 기조실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으라고
겁니까? 아니 그렇지 그렇진 않습니다. 않죠. 예. 그죠? 정인 기억하기에 당시 이 사람들에서 검정 동의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억 검증 동의서 받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죠. 보통 정무직인 경우에 검정 동의를 받아서 검정을 진행해서 부적격자가 탈락된 후에 검정을 통과한 인물 중에서 대통령이 낙점해서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갖지 않습니까? 보통 검증 동의서를 받는 것은 조금 많이 진척이 됐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먼저 세평조사나 뭐 이런 것들 검증 동의서를 받기 전까지 이를 1차적으로 검증 보고서를 해가지고 대통령께 올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사람은 좀 자세하게 좀 봐야 되겠다 싶은 경우는 그때 이제 검증 동의서를 받습니다. 처음부터 다 이 사람 저 사람 검증 동의서부터 받으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그때 최선한테 보낸 거는 세평을 들어보기 위해서 보낸 겁니까?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 있으니까 그냥 알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입니까? 혹시 최선 씨가 당시 거론된 인물 중에서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평을 하거나 본인의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적 없습니다. 33번 문항 중에서 36번. 이게 계속 나왔는데 제가 묻는 이유가 있는데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안의 문건입니다. 정인 제시 안 해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정인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처음 진술과 두 번째 진술에서 정인은 검찰에서 이 문건은 최소원이가 정인한테 부탁을 해서 보내줬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병윤 도시실장의 진술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이 있었다. 그 진술을 번복하고 다만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건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8월 23일 날 처음에 뚝성 성마장 부지 선정에 대한 문건이 보고가 되고 두 번째 9월 28일 날 복합 생활체육시설 대상지 문건이 보고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의 말씀했듯이 10월 2일 날 추가 대상지 문건이 보고가 되고 2014년 2월 5일 날 뚝성 성마장에 대한 추가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서성한 장관이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은 본인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은 거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서성한 장관께서 본인이 2013년 7, 8월경 세종청사 장관 직무실에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합니다. 본인이 3번 받았는데 그중에 한 번은 이거라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께서 서울 시내에서 배타적으로 운영되는 성마장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모두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시를 해서 본인이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에게 대통령 지시가 조금 정확하지 않으니까 청와대랑 협의해서 한번 알아봐라. 이랬더니 정 실장이 다시 보고하는데 청와대에서 수도권 일대 성마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검토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정병윤 실장이 전화를 해서 의견을 물어본 건 아마 정인이라고 제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몇 군데 적절한 부지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고 복합생활체육시설 부지 검토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보건대 서성한 장관의 이런 진술과 2014년 2월 5일 날 추가로 보고된 뚝성 성마장 관련 진행 상황 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대통령께서 처음 서성한 장관한테 지시한 것은 뚝성 성마장에 관한 지시였지 복합생활체육시설 대상지에 대한 지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검찰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께서 그 서승환 장관하고 통화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38항) 신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38항 중에 아까 정인이 제시가 됐는데 44번 멕시코 문화행사 추진 계획안 검토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외문화원에서 보낸 겁니다.
이 보고서 문건이 청와대 문건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최소원 씨한테 보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 내가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정인이 진술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 문건은 이어지는 45분 멕시코 문화행사 검토보고 46분 멕시코 순방시 문화행사 계획보고는 이게 교문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이 맞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44번 문건은 해문안에서 교문수석실로 보내서 교문수석실에서 이 44번 문건을 토대로 해서 45번, 46번 문건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45번, 46번 문건은 청와대 문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최소한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정인이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44번 문건은 청와대 문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 이 문건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서 뚜렷하게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K스포츠단의 기획본부장인 노성일이 주소거지에서 이 문건이 압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문건을 검사가 제시를 합니다. 노성일이한테 제시하면서 이 문건이 어떻게 됐나요 하니까 이 기록 안종범 기록 1권 19,055쪽에 이 진술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이 문건을 제시하고 노성일이 질문하니까 노성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문건은 청와대 이정우 행정관으로부터 직접 받아온 것이다.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이 문건의 매수가 7장입니다. 정확하게. 예. 매수 7장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문건에 대해서는 정인이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제가 아닐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상황에서 제가 그런 검찰에서 그런 진술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아니면 뭐 줬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건이 최순실이가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누가 줬겠나 제가 줬지 뭐 이런 제가 줬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건도 정인이 당시 검사한테 조사를 받을 때는 이게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이기 때문에 이게 정인이 줬을 거다. 나 아니고는 다른 사람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인이 진술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자료를 보면은 아까 정인이 보셨는데 국정기획수석실에서 보내는 말씀 자료, 대통령 말씀 자료의 글자체 폰트는 다르죠. 정인이 처음 아까 봤던 거하고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올라오는 거요? 처음에 말씀 자료가 이제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이제 예. 뭐 국무회의나 이렇게 말씀 자료 예.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 문건은 아마 이 폰트가 다르죠. 예. 다르죠. 예. 다르고 그 상자각에다가 예. 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게 돼 예. 있죠, 그죠? 근데 이 문건은 이제 정인이 받아서 새로운 이제 문건을 새로 만들 내용은 거의 같은데.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이렇게 좀 초안으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2차 수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든 이유가 그 국정기획수석 비서관실에 보낸 그 보고서 처음에 예. 국무회의 자료 문건이 보기가 조금 대통령 보시기에 난삽하고 예, 한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정인이 이런 보기 좋은 방법으로 다시 수정해서 그렇게 글자체 만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줬겠습니다. 저 증인 대외적으로 최성원 씨를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이 의미가 그 대통령을 돕긴 하지만 외부에 공식적으로 어떤 활동을 어떤 캠프를 대변해서 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을 뭐 대신하거나 그러니까 뭐 뭘 대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 그 98년도에 만났다고 하시는데 그 국회의원 피청구인이 국회의원하고 이랬을 때 이 최성원 씨가 뭐 법인을 만든다든가 대외적인 어떤 사업체를 하기 위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최소원 씨가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모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자들 진술에 따라 보면 최성원 씨가 2014년 중순부터 갑자기 대외적인 활동을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증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채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짧게 단답형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예, 이중환 변호사입니다. 조양호 평창올림픽 준비위원장이 사퇴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당시 한진그룹이 어려워져서 스스로 사퇴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사퇴했을 때 그럴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진그룹이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나와서 조영호 회장이 지금 자기 회사도 지금 이렇게 지금 난리인데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하기가 좀 힘든가 보구나라고 그때 이제 그 내막은 정확히 모르는데 저 혼자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노태강 국장 관련해서 질문인데 당시 대통령께서 체육계 비리 건절 방안 마련하라는 지시 노태강 국장한테 한 거 알고 있습니까? 그 노태영 국장한테 직접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리근절 방안 마련하라고 여러 번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노태강 국장이 그 방안 제대로 보고를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 비리근절 방안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다음 누설리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 네? 누설리 모르세요? 누슬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검찰 조사 받으면서 누슬리라든가 뭐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얘기 들었지만 그 전까지 일체 몰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우리 재판부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신문상 순서대로 하지 않고 34번 신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순번 35번 제34회 국무회의 자료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심 재판님께서 이게 태블릿 PC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시를 했는데 일단 문건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키워주세요. 자, 정인 이 문건 잘 보세요. 이게 제13회 검찰 조서에서 정인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 문건을 잘 보시면 검사는 범죄를 위한 순번 35번 제34회 국무회의 말씀자료 문건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시된 문건은 제32회 국무회의 자료입니다. 확대를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정인 그때 검사가 몇 회 문건을 제시하고 정인한테 신문을 했었나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미스프린트일 수 있고요. 아니, 제가 그래서 묻겠습니다. 정인 당시에 영상 녹화실에서 신문을 받으셨죠? 예. 그때 문건을 제시해서 다 문건을 확인 일일이 했습니까? 일단 그 전체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거는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록 제14건에 편철된 수사 기록에 보면은 태블릿 PC에서 제출됐다고 출력했다는 문건에 이제 32회 국무회의 자료만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 기억나십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보면은 정전 60주년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청년 일자리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제중학교 입학정 부정 관련 변호사님. 줬고 네. 다만 제가 그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고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제가 보내준 자료는 맞는 것 같고 제가 안 보내줬으면 누가 보내줬겠어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고 이거 당신이 최순실한테 유출한 거 맞지 않냐라고 검찰에서 이렇게 그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뭐 당연히 내가 보낸 거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에 준비된 서면 중에서 2번 문항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인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저 위에 보면은 이게 조직도 제 3안입니다. 3안이면은 1안, 2안 또 조직도가 작성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문건이 인수위 때 처음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작성자는 이재만 전 비서관으로
검찰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 저장자가. 당시 정의는 아까 신문에서 당시 인수에서 메시지 팀으로서 연설문과 말씀 자료를 작성하는 일을 맡았다고 했는데 이 지금 인선안과 정인의 역할은 전혀 상반되거든요. 정인이 이를 이재만 비서관으로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진술한 것처럼 이 당시 상황이 그렇게 이제 국정 공백이 우려될 정도로 많은 그 보도가 있었고 그 당시에 아마 최순실 씨도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던 것 같고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라고 아마 상당히 좀 궁금해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재만 비서관한테 받아서 아마 보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정인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안이었는데 아마 이 처음에 처음에 정부 인선에 조각을 할 때 여러 안들이 있었을 겁니다. 1안, 2안. 예. 그럼 1안, 2안 또 정인이 이재만 비서관으로 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닐걸요. 그러면은 1안, 2안은 안 받고 3안만 정인이 받아서 364만 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죠? 예? 또 있어요? 예, 그러면 예,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예. 준비된 저 신문상 전에 주신문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정인을 호칭하겠습니다. 네. 주신문 24의 라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주신문에서 소추위원 측에서 선생님 VIP께서 선생님 컨펌 받은지 물어보셔서 아직 컨펌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컨펌 받으라고 확인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셨죠. 예. 당시 그 컨펌이라는 용어는 대통령께서 사용하신 게 아니고 정인이 사용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정인 검찰에서 보면은 최소원이한테 문건을 보냈는데 며칠 동안 열어보지도 않고 연락이 안 될 때도 많았었죠. 예. 그래서 본인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자 보낸 거 아닙니까? 예. 네. (34항의) 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10월 31일 날 아마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하기 전에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소추위원께서 마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최소원이가 없는 걸 잡은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수석 비서관 회의라는 게 안건이 없으면 열리지 못하는 거죠.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안건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신문하는 사항이 지금 반대 신문사항을 전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간략하게 하시는 거죠? 예. 예.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재판장님 알겠습니다.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증인님이 네. 이런 문건을 보낸 사실은 이제 인정하고 있고요. 아니 재판장님. 잠깐만요. 네네. 그 아주 신문상을 읽어보니까 네. 그 점을 미리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자 기억을 못하시는 혹시 못하실까봐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부분은 말씀 자료였다. 그리고 말씀 자료가 아닌 부분들은 그냥 참고용으로 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대부분 다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 좀 해주시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건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자, 이 문건에 보면은 검사는 마치 34의 문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해서 그 34의 문건은 비서실의 인사안이 개편된 인사안이 들어 있어서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의 수사 기록에 보면 제 34의 국무회의 문건 정인이 공유 지메일로 보낸 그 문건에는 미완성본입니다. 기록에 있습니다. 모두 사실만 돼 있고 비서실 인선 개편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이민수 공직기관 비서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미 제출된 서류에 34회 문건 국무회의 자료에 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태블릿 PC에서 현출된 34회 국무회의 자료에는 인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스스로도 수사보고서에 미완성 자료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당시 정인한테 검사가 만약에 이 지금 제시한 문건을 다 보여주고 정인이 일일이 확인했다 그러면 이 문건 내용에는 비서실 개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과연 그때 조사를 받을 때 정인이 문건 하나하나를 제대로 확인을 하고 조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검사가 제시하는 문건이 다 이런 문건일 까 생각하고 받았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 자료를 다 일일이 확인하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검사가 자료를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료는 그건 그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법 입법 예고나 한국 교과서 수정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는데 기억나십니까? 아니 뭐 그 안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63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월호 행적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소추위원 쪽에서 11시에 당시 언론이 오보가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월호에 대해서 처음에 전원 생존 구조가 됐던 게 11시 1분에 MBN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단원고 측에서 학생 모두 구조됐고 11시 4분에 YTN에서 학생 전원 구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시 7분에 TV조선에서 사고 선박 학생 교사 338명 전원 구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1시 23분 연합뉴스에서 교육청에서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가 됐다고 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에서 11시 24분에 해경에서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11시 34분에 연합뉴스 TV에서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한 듯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시 46분에 MBC에서 여객선 완전 침몰, 승객 전원 탈출. 12시 5분에 MBN 학생 전원 뉴스에서 안산 단원고 아직 구조 중, 전원 구조 아니다는 혼선이 일어납니다. 12시 12분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12시 25분에 연합뉴스 TV에서 탑승객 대부분 탈출, 27분 MBS 현장에서는 전원 구조됐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시 39분에 MBC에서 세월호 완전 탈출 477명 모두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1시 7분에 정무수석실에서 저는 구조가 됐다는 서면 보고를 대통령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11시 13분에 안보실장으로서 저는 구조란 유선 보고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돼서 언론에서 저는 구조가 이어졌고 공식 정무수석실과 안보실장에서 유선 보고로 전원 구조가 됐다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저는 구조라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준비된 신문상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